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미 해군 탑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돌아온 키미세븐님을 모시고 탑건 영화는 보고 왔습니다. 탑건 영화는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죠. 네, 전 2번 봤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계속 곱씹으면서 뭘 느꼈냐면 세대교체,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작기에 나왔던 F-14가 또 등장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의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톰 크루즈가 포르쉐 타고 달리는데 그 포르쉐가 또 보면은 마지막 공랭식 엔진이거든요.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일덕엔 서덕엔 시덕 모든 기기에 다 좋아. 탑건의 감동이 가라앉기 전에 오늘 또 탑건의 감동을 줄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IWC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입니다. 미 해군의 그 전투 비행 대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전투 비행 대대가 몇 개 있는데 졸리 로저스 같은 비행 대대 중에 하나가 블랙 에이스. 미 해군 소속의 제41 전투 공격 비행대를 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VFA 41 검은색 스페이드가 이들의 심볼이죠. 거기에 이제 4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설명을 해주시죠, 밀덕께서. 오늘은 사실 리뷰 별로 생각 없고 이것만 하고 싶었지. 네. 시드라 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1970년대 초반부터 시리아가 자기네 영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있었거든요. IWC가 미 해군하고 스폰서십을 맺고 있잖아요. 탑건 시계를 처음 소개를 한 건 2007년이고 2018년부터는 미 해군에게 정식으로 시계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계 브랜드 가운데에서는 IWC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시계는 블랙 에이스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온 시계입니다. 군용시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반사를 잘 막아야 된다는 거겠죠.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시야를 교란시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은색 시계로 많이 출시를 하는데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에도 검은색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는 산화 지르코늄 세라믹입니다. IWC는 이 세라믹 기술을 20세기 때부터 일찌감치 연구를 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세라믹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브랜드죠. 세라믹 케이스의 마감이라든지 가공의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속 소재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스테일에서. 다양한 색을 넣을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고요. 광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반사도 없습니다. 아마 어두운 곳에 가면은 이 시계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정이 있죠. 항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름은 41mm, 두께는 11.4mm고 무게가 67.7g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그런 무게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마크 계열 중에서 탑건이 붙는 세라믹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델들은 다 지금 41mm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41인데 VFA도 41이니까 공교롭게 숫자가 더 잘 맞는 거죠. 방수는 60m죠. 제가 보기에는 파일럿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추락을 했거나 물에 빠졌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 물과 접촉을 하는 상황은 상정을 하고 해서 한 60m 정도.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역시 밀터리 관련 시계가 나오니까 오늘 막 그냥 아무데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지. 늘 보아왔던 그 IWC 파일럿 워치의 익숙한 그런 형태입니다. 군더더기 전혀 1도 없는 러그와 그 다음에 굉장히 얇은 베젤 확인하실 수 있고, 러그의 길이도 좀 짧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매끄럽고 샤프하게 뻗어 있고, 두께가 뭐 10mm 초반대여서 그런지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착용감이 좋을 것 같아요. 파일럿이 실제 이 시계를 착용하고 비행기 조종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별로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백도 티타늄입니다. 케이스백에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VFA 41 심벌인 스페이드가 쫙 또
수놓아져 있죠. 최근 이제 IWC 파일럿 워치들 보면은 시스루 백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처럼 군용 아이덴티티를 조금 덜어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시스루백을 사용하면서 연철 케이스를 좀 포기하게 됐죠. 그래서 항자 성능이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이 모델은 시스루백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연철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항자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 IWC 파일럿 워치의 전통 밀리터리 워치인데 항자성이 있어야죠. 이거 차고 왠지 예비군 훈련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식의. 사실 이제 이 모델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이얼입니다. 다이얼은 이 루미캐스트라고 하는 다이얼입니다. 전체 야광 다이얼이 과거에도 종종 있긴 있었는데 그 시계들은 다이얼 위에다가 이제 야광 도료를 코팅을 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델은 제조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틀에다가 슈퍼루미노바 염료하고 결합제를 섞어서 특수한 그 공정을 통해서 경화시켜서 굳히고 다시 연철 틀에 야광 디스크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인덱스를 프린트해서 다이얼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야광 블럭 같은 거죠. 특수한 제조 기법을 사용하면서 세라믹과 유사한 정도의 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6시 방향에는 블랙 에이스의 심벌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암실에서 이 테스트를 했는데 발광을 23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발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덱스는 그냥 다 까만색입니다. 핸즈도 보시면은 까만색 테두리로 되어 있고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불 꺼지면 발광을 안 해요. 다이얼을 제외한 다이얼 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눈에 잘 보인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독성은 IWC 파일럿 워치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야광이 사실은 40대 아저씨들이 막 보고 와 뭐 이렇게 할 그런 요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계 좋아하는 형들은 너무 즐거워요. 별거 아닌 걸로 감동받아요. 야광 사세요. 요즘에 이런 반전 야광 다이얼 안 나오잖아요. 반전 야광 다이얼도 보기 힘들고 통으로 디스크를 만든 경우는 없죠. 다이얼 색깔을 보면은 화이트라고 스펙시트에 나와 있긴 한데 약간 누리끼리 한 것 같기도 약간 연두색 같기도 하고 색이 살짝 첨가되어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이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은 데이트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마크 20에 들어가는 칼리버 32,000 시리즈가 탑재되어 있죠. 네, 32100입니다. 시간 낭비 노수는 28800 VPH 4Hz고 파워 리저브는 72시간. 3일이면 뭐 충분하지요. IWC의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과 유사한 폴 와인딩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로터가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든 간에 메인 스프링을 감아줄 수가 있고 실리콘 이스케이프먼트 부품들에서 사용을 해서 항자 성능을 높였습니다. 6mm 방수인데 또 스크류 다운입니다. 자, 이제 크라운을 풀어서 크라운 포지션 0이 되면 와인딩이 되고 감길 느낌 듭니다. 근데 여기 왜 계속 여기 이렇게 요즘에 잘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읽었나? 나이가 들면 피부가 재생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손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립감이 좋은데 만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한 칸 당기면 파일럿 워치인데 핵 기능이 있어야죠. 정확하게 지금 바늘을 12시에 초침을 멈췄습니다. 시간 조정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좀 가벼워요. 좀 미끌거리는 느낌 들고 돌렸을 때 약간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트럭 핸들 돌리듯이 약간 좀 유격이 있는 편입니다. 완료되면 힘을 줘서 잠궈 주시면 됩니다. 조작감은 제 스타일이에요. 살짝 묵직한 듯, 그리고 시간 맞출 때는 살짝 미끄러운 듯. 그러니까 와인딩 할 때는 약간 오프로드 느낌, 시간 조작할 때는 약간 빙판 같은 느낌. 차 시계 밀리터리 덕후가 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리뷰 보는 우리 독자들은 비슷한 성향들이 많으니까 다음에 오디오 이게 군용이니까 또 이제 까만색 광택 없는 섬유 스트랩이고 스트랩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팍 테이퍼 되면서 다시 이렇게 쭉 이어지는 IWC 파일럿 워치의 이제 특유의 이 스트랩입니다. IWC 파일럿 워치는 사실 이 스트랩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모양이. 폴이 있는 부분은 지금 가죽을 덧대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늘 보던 행버클입니다. 루프는 또 가죽이고요. 뒤를 돌리면 안쪽 라이닝은 가죽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납니다. 손목에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잘 안 보이는 케이스가 다이얼만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41mm인데다가 두께가 얇고 세라믹 케이스여서 시계를 찬 건지 안 찬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IWC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를 살펴봤습니다. 가격은 925만 원. 네.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판매합니다. 매장 가면 없어요. 저번에 파일럿 워치 페트로나스 AMG를 뒤늦게 구하려고 문의를 했거든요. 온라인에 없대요. 다 팔린 건가요? 네, 동하면은 빨리 사는 게 장땡이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계속 나올 것 같진 않아요. AMG도 되게 단호하게 끊더라고요. 한정판은 아닌데 뭔가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가지는 의의는 IWC 최초의 루미캐스트 다이얼, 풀 야광 다이얼이라는 거죠. 바늘과 인덱스가 아닌 다이얼이 통째로 야광판 그 자체인 시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이얼이 요즘에 굉장히 보기 드문데 완전 야광 다이얼 중에서는 가장 세련된 것 같아요. 네,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 네. 발광하는 시간이나 발광 수준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역대 나온 이 반전 풀 루미너스 다이얼 가운데는 최고지 않나. 내가 야광 왕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겁니다. 단점은 착용하고 영화관은 갈 수 없습니다. 인기 없는 거나 아니면 조조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IWC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